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 강원도 홍천 광운사에서 올라온 청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법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과 또 우리 BBS 불교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BBS 가족 여러분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만히 뵈니까 홍천에서 저하고 같이 오신 불자님도 계시고 또 수원에서 오신 불자님도 계시고 고양시에서 온 또 불자님도 계시고 인천에서 온 불자님도 저기 계시고 하여튼 여러 곳에서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기를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과 맺는 인연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인연에 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인연을 맺고 세상과 만나고 또 우리들이 감격해 할 일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BBS 불교 방송과 이렇게 함께 인연을 맺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연을 앞으로 만들어 가느냐, 지금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이 시간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 잘못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됐습니다.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듣는 도중에 그렇다 맞다 그러면은 뭐 때로는 박수도 쳐주시고 같이 호응하시고 같이 응해 주셔서 같이 좋은 법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아함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연기를 참되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고통에 헤매게 되면서 생사를 뛰어넘지 못하고 산다. 연기는 깊고 분명한 법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은 연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인연생기란 말씀을 인연에서 연자와 생기에서 기자를 따가지고 연기란 말이 됐습니다. 모든 일들은 주된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거기에 동반되게 같이 이제 환경 조성이라든지 그 주된 원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또는 재연이 같이 만들어 갑니다. 그게 어떤 때는 선연이 좋은 인연이 되고 어떤 때는 악연이 되기도 합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기라고도 한다. 그 연기는 일반적인 연기와 가치적 연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인 연기는 우리들이 평소의 삶 그 자체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런 인연들이고, 가치적인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보탬이 되느냐 또는 해함이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플러스가 되느냐, 이걸로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상에 적합하면은, 불교 이상에 맞아 떨어지면은 그것이 유전 연기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불교의 이상에 어긋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유전 연기로 마이너스가 되고, 또 불교의 이상에 합치가 되면은 바로 환멸 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열반의 길로 해탈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멸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 불보살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 주신 그 모든 팔만대장을 비롯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행히도 불교를 만나게 돼서 환멸연기, 해탈의 길, 열반의 길,
성불의 길로 갈 수 있는 인연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연을 맺느냐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선 어떤 인연을 맺어야 좋은가 그 부분에 들어가면은 우리 행동 규범으로 5개를 설해놓고 있습니다. 살생을 하지 말아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은 모든 중생들을 살려주어라. 그리고 빼앗지 말아라. 그럼 빼앗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태줘라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않고 가만히 앉았으면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된 말을 해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릇된 사음을 저지르지 마라. 청정한 행을 하라. 그 다음에 술을 먹지 마라. 그 얘기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마약의 노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아라. 결국 술이나 마약에 또는 니코틴에 담배 노예가 되면은 사고를 칠 수 있다. 그래서 악연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방법론을 전부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선연을 쌓을 것인가, 만물을 살려주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럼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붙는 게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범위를 벗어나서 저 제주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또는 나무와 풀은 어떤 관계냐 이게 모두 같이 하나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연기법, 인연법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철을 타고 오신 분들이 많은 계신 것 같은데 전철을 타고 오는 여러분들 전철 한 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의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픈 사람이 앞에 서 있다든지 또는 노인분이 서 있다든지 임산부가 서 있었을 때 모르고 앉았으면은 모르고 앉아서 자리 양보 안 하면은 같이 잘못한 공업을 짓게 됩니다. 왜? 임산부가 불편해서 쓰러진다든지 병자가 쓰러진다든지 노인분이 쓰러진다든지 그러면은 모두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한 전철 안에 타 있는 모든 사람 책임이 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저고 나는 난데 무슨 책임이 있겠느냐. 근데 상황을 조금 바꿔보면은요. 만약에 전철 안에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신나나 휘발유를 가지고 화딱지가 난다 그래서 그걸 불을 붙이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모른 척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모른 척하고 가만히 앉았다가는 신나나 휘발유에 불을 붙이게 되면은 전철 안에 불바다에서 모두 타 죽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 나는 나 아무 관계가 없다. 천만의 말씀 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서 말리든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곳에서 어디든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나서서 그 사람을 잘못하게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이 피해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인연이 그만큼 중요하고 온 세상에 같이 사는 우리들은 전부 하나나 마찬가지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선 전제해 놓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서로 이해관계 얽히니까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심은중을 얘기하면은 그 후손들이 또 안 좋다고 그럴 테고 박심은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끔가다 저는 중국의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합니다. 중국의 어떤 예를 하나 들 거냐 하면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오패왕의 한 사람인 초나라 장왕을 일생을 더듬어 가면서 그분에 있었던 얘기를 인연법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 하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패왕 그러면은 춘추 전국시대에 그 넓은 중국 땅을 하나 통일하다시피 한 정복한 패왕 밑에 제후를 거느리고 그런 입장에 있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무를 겸비한 그런 초나라 장왕
얘기를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장왕이 아끼던 수많은 전쟁터에 다니면서 타고 다녔던 애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공을 같이 세웠죠. 그러니까 장왕과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말이 거처할 호화로운 집을 지어놓고 비단으로 장식하고 말이 쉴 수 있는 침상을 마련해 놓고 먹이를 주는데 대추가 사람 몸에 좋듯이 말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린 대추를 주고 또 육포, 그래서 말린 고기를 먹이로 주고, 이제 하도 아끼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영양분 있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쪄가지고 그대로 죽게 돼요. 그 에마가 사랑하는 말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라의 공도 나와 함께 많이 세우고 보통 말하고 틀리다. 그러니까 이 말을 위해서 정승의 예를 갖춰서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한테 정승의 예를 갖춰서 장사를 지내도록 하자. 일단 어명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밑에 있던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우맹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찾아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왕 앞에, 장왕 앞에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렇게 훌륭한 임금님께서 아끼던 말이 죽었으니 전 국민이 슬퍼하고 저까지 이렇게 애달픈 마음이 사무치는데 임금께서는 얼마나 슬프십니까? 해놓고 하는 얘기가, 지금 제가 소문을 듣자 하니 이 말을 위해서 정승의 예를 갖춰 장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안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상으로 치러야 됩니다. 그 대신에 옥으로 만든 관을 준비해서 옥 관 안에 넣고 겉에는 가래나무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그 위에 씌우고 비단으로 씌워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모시되, 우리나라만, 요 초나라만 해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교 사절단을 각국에 파견해서 조문 사절단을 오게 해서 말의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슬픈 듯이 앉아가지고 읍소를 해와요. 그랬더니 초나 장왕이 가만히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 봐라. 이놈이 나를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죽은 말을 위해서 해마다 제사도 지내지고 사당도 지어지고 국제적으로 외국나라 조문 사절단 초청해서 말 장사를 지내주라고 하니 이놈이 나를 골탕을 먹이는 게 아니냐, 속으로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말을 위해서 국상을 치러야 되고 애교 사절단을 초청하라니 안 될 말 같으니까 처음에 정승의 예를 갖추고 장사를 지내라고 했던 자기의 말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걔 마음을 가다듬고 화를 참고 이제 진심으로 얘기를 해요. 우명은 듣거라. 내가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내가 어떤 건의를 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를 절대 벌하지 않을 테니 솔직한 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으면 생각해 볼 거예요. 말한테 비단 옷을 입히고 침상에 자게 하고 좋은 거를 먹이고 더군다나 정승의 예를 드리고 이제 국상까지 치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 가만히 다니다 보면요, 걔한테 좋은 옷을 해 입혀서 끌고 다니고 놀러 갈 때 걔한테 호텔에 입원을 시키고 걔 전용 미용사가 있고 보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초나라 장왕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머리가 띵한 거예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초나라 장왕이 자기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시금을 전폐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뒤져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신하로 같이 나라를 운영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그런 인재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우명이라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거짓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진실된 말이 뭐냐? 벌하지 않고 내 얘기를 듣겠다. 내 얘기를 듣고 내 그대로 실천하겠다.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우명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왕이 시여, 그 MR을 장사를 지내되 사람 뱃속에 장사를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람 뱃속에 장사를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잡아먹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승의 예를 갖춰서 장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상황이 결국은 우명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먹었다는 얘기. 응? 정신이 번쩍 들게 제대로 이제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한번 들을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인연이 되는 거예요. 흔히 천하장화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투초라고 하는 난을 정복하고 나서 투초라고 하는 난이 있었을 때 평정하고 나서 신하들을 장군들을 좀 모아놓고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어요. 연회를 베푸는데 물론 술과 음식을 마음껏 장만해 놓고 거기에 공신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광풍이 불어난 뒤에 안에 실내에 켜놨던 촛불이 전부 꺼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궁녀가 왕의 여인이죠. 총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상당히 예뻤던 모양이에요. 근데 불이 꺼진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한 장군이 슬그머니 더듬더니 그 왕의 여인, 총의 여인의 입에 입을 맞춰요. 요즘 말하면은 성칭이라 그러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다음 사람 다 모르죠. 감쪽같이 깜깜한 그 불이 꺼진 상황에서니까.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총이란 여인이 장왕의 귀에다 얘기를 해줘요. 상감마마, 어느 놈이 저를 더듬고 시행을 저한테 저질렀습니다. 그놈의 갓끈을 잡아 띄었으니까 그놈을 벌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거 큰일 난 얘기 아니에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자기한테 뽀뽀한 장군의 갓끈을 잡아 띈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찰나 장왕이 여봐라! 내 얘기를 다 잘 들어라. 불을 켜는 것을 잠깐 멈추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대신들은 좀 갓끈을 끊어라. 갓끈이 하나도 남아있는 자는 엄히 벌할 것이다. 그 날개 났으니 갓끈을 다 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을 켜가라. 그러고 총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궁녀에게 얘기를 해요. 찾아봐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갓끈을 다 띄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어떤 발칙한 놈이느냐. 내 여인에게 몰라서 입을 맞추다니.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벌 죽어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진나라와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 와중에 천하장왕의 군사가 몰려가지고 지게 됐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한 장군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힘이 돼가지고 진나라 군사를 전부 물리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반가워요. 나라를 구한 거니까. 상황 자신을 구하겠다기보다는 온 초나라 전체를 구했으니까. 그러지 나중에 그 장군을 불러요. 장군의 공이 혁혁한 공 때문에, 용맹스러움 때문에 우리 초나라가 이길 수 있었다. 고맙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 장군이 얘기를 해요. 저는 3년 전에
각근이 끊긴 그 장군이었습니다. 대왕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로 그런 인연을 입어가지고 언제든지 대왕을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어려울 때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 군사들과 제가 함께 목숨을 다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역사에 남는 사자성어가 됐어요. 절영지해 그래가지고 끊을 절, 또 각근영, 절영지해 갈지자에 모들했자. 그래서 연회가 베풀어졌을 때 갓끈을 끊었던 그 인연으로 해서 초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구해졌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사사로운 인연에 대해서 너무 법의 잣대로 들이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든지 엄히 벌하는 그런 일은 좋지 않겠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법문을 이런 법문을 했더니 어떤 보살님이 불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 얘기인데요. 자기 얘기 같아.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무섭고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못 갔다 왔대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 시간 동안에 참지를 못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지렸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의자 밑으로 이렇게 보니까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물방울이에요? 오줌을 지려 싸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탁위에 있던 물컵을 들고 가지고 먹는 척하고 가서 그 제자 있는 여학생 앞에서 엎지리는 잘못 걸려서 넘어진 것처럼 해가지고 오줌 싼 데다가 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감춰준 거예요. 그런 선생님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은 오줌 싸개로 별명이 붙어가지고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 같은데 저에겐 참으로 큰 교훈이 되고 아주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몇십 년 지난 후에 찾아뵙고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선생은 모르더래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슬기로운 일이냐. 다른 사람을 다 편안히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인연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장왕의 이 얘기를 쭉 이제 역사 속에 찾아서 보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부를 겸비한 그런 훌륭한 왕이었으니까 춘추 전국시대의 오패왕의 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겠지만은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불교와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장왕이 아끼던 활을 잃어버렸어요. 활. 그랬더니 이제 활을 잃어버렸으니까 신하들이 먼저 떨고 있는 거예요. 저 불덩이 누구한테 튈지 모르잖아요. 간수를 잘못해서 잃어버렸다든지 경비를 잘못 써서 잃어버렸다든지 추궁이 올 게 이제 겁나가지고 전부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장왕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걱정들 마라. 초나라 사람이 제가 초나라 사람이니까 초나라 사람이 잃어버린 활이니까 죽더라도 초나라 사람이 주워서 혹시 나에게 가져오지 않더라 초나라 사람이 가질 거 아니냐. 초나라 사람이 내가 잃어버린 활이니까 초나라 사람이 가지니까 괜찮다. 너 걱정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거는 다음 얘기들은 역사학자들이 여기다 초를 달아요.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공자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공자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장왕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왜 그러냐? 초나라는 얘기를 빼야 될 거 아니냐? 초나라를 딱 찍어서 얘기한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사람이 잃어버렸으니까 사람이 갔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을 거 아니냐? 공자가 그런 말씀을 한 이유는 공자님께서는 인과 덕을 중시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노자 같으면 그럼 어떻게 얘기를 했을 거냐? 노자 얘기가 또 나와요. 거기다 이제 댓글을 또 달아요. 뭐라 하냐면 공자 또한 처왕은 고사하고 공자 또한 소문과 달리 어질지 못한 사람이로다. 노자가 또 그런 말을 할 거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냐하면 그의 말에 공자의 말에 사람이라는 말을 붙였지 않느냐? 그럼 사람 말도 빼야 될 거 아니냐? 에? 그럼 빼면은 사람이라는 말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렸으니 주운 자가 임자다. 간단히 이러면 될 거 아니냐? 활의 임자는 따로 있을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또 이제 학자들이 오다 또 초를 또 달아요. 그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장왕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자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고 노자 또한 어리석도다. 요건 누구 말씀이냐 하면은 부처님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부처님은 장왕 또는 공자, 노자 모두 어리석도다. 왜냐하면은 잃어버렸다니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이게 불교적인 얘기예요. 생각하면은 삼라만상 모두가 다 전부가 다 하나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근데 공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편의상 눈, 머리카락, 눈썹, 코, 입, 목, 팔, 다리 다 띄워놓고 얘기를 해요. 그 눈, 코, 입, 팔, 다리, 발가락 띄워놓을 수 있는 거예요? 띄워놓을 수 없는 거예요. 눈, 코, 입, 팔, 다리, 발톱까지 다 합쳐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가 봐요. 건넌방, 안방, 거실 또는 애들방, 작은 방, 주방 이게 다 따로따로예요? 집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도 건넌방도 거실도 애들방도 집 하나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비약을 시키면은 내 주머니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으로 옮겨놨어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져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지구상에 사람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제비도 있어요. 요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띄워놓을 수도 하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와 내가 아까 전철에서 설명을 들었듯이 너와 내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른 사람 주머니로 갔어요? 없어졌어요? 예? 예? 그럼 처음부터 본문 다시 얘기했네. 너와 나는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예? 보살님 주머니에 있던 돈이 저 뒤에는 고사님 주머니로 간 거예요. 어? 그럼 보살님 자체에서 봤을 때는 없어졌다 그러고 저 뒤에 있는 고사님 생각에서는 없던 돈이 생겼다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줬으면은 없어진 거예요? 안 없어진 거예요? 안 없어졌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른 사람 주머니로 갔어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른 사람한테 갔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고 한국은행 화폐 발행고에서 보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고 있고 요거를 초월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 응? 내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따 저녁을 사 먹을 것인데 요걸 다른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그럼 또 보람 있는 가치인데 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인연을 만들어 놓는 건 그게 바로 내가 조금 불편스러워도 더 내가 하나만큼 보탬이 될 것을 다른 사람이 줬기 때문에 10만큼, 100만큼, 1000만큼 도움이 됐다. 그러면 이게 바로 불교에서 좋은 인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선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10만큼 쓸 수 있는 거를 내가 뺏어왔어요. 그냥 하나만큼 써요. 그러면 나는 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얘기를 하면은 내 주머니에서 없어졌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는 없어진 게 아니다. 없어진 게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은 왜 안 없어요? 없어졌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초월하는 얘기가 초월해서 하는 얘기가 중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가고자 하는 곳은 바로 그거예요. 중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다른 사람에 주기도 하고 내가 아까워하면은 다른 사람 아까워하는 거예요. 내 집에 강아지가 귀여워요. 귀여워.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귀엽게 생각해요. 이거를 주면은 보시가 돼요. 그러니까 내 집에는 강아지가 귀찮아요. 벽이 싫어요. 맨날 걷어차. 먹을 것도 안 줘.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시라하고 다른 사람의 선연을 만들어 줘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줬을 때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나 더 들어요. 좋은 인연을 맺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 때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를 보니까 구가 다예요. 내년에 새로 하나 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둘라니 여기에 좀 찜찜하고 버릴라니 선풍기에 돈을 붙여서 내놔야 동사무소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마침 옆집에 새댁이 이제 지나가는 거니까 이리 와봐. 선풍기 참 좋은 거 이거. 선풍기 줘요. 갖다 쓰라고. 이거 참 메이커도 좋고 좋은 선풍기 가져가 봐. 이렇게 줬어요.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여름에 그 다음 해 여름에 선풍기 살라고 보니까 아니 새로 나온 거라서 별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 준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살한테 얘기를 해요. 보살 이리 와봐. 선풍기 잘 돌아가지. 그거 참 좋은 거요. 자꾸 생색을 내요. 그래 며칠 뒤에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새댁 참 못된 사람이요. 왜냐고 다른 친구가 물어보면은 그래서 내가 멀쩡한 선풍기를 줬더니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저기 뻔뻔해. 누가 드렸나? 쓰레기 대신 치워준 거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하자고. 보시를 하면은 인연을 좋은 일을 맺으려면은 아주 버린다 생각하고 없다 생각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청정 그래요.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준 물건도 없다. 그래서 선풍기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떳떳하게 그걸 가지고 쓴다든지 그러지. 만날 때마다 인사 안 한다고 선풍기 타령하고 앉았으면은 왼수 같은 선풍기를 볼 적마다 죽어도 그 들어오는 애편에 그냥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고사지네요. 그게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 인연을 맺되 좋은 인연을 잘 맺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짧은 시간에 인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러면 좋은 인연을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좋은 인연을 맺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는데 정말 여러분들께 좋은 인연이 됐다 생각하면은 진짜 박수 하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장학 얘기를 연결해서 또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초나라 장왕이 태자를 불러요. 그랬더니 태자가 급히 부르니까 아바마마께 오려고 비는 오고 시간은 급하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임금님이 있는 궁전 앞에 거기 말을 타고 들어와요. 그랬더니 그 지키는 호위병 관리하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왕자 태자라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때려 부시고 마부를 데려다 죽여요. 여긴 들어갈까? 말 타고 들어가기 안 돼 있다. 이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태자가 들어가서 장왕 앞에 하소연을 해요. 아바마마, 제가 급하고 아바마께서 빨리 오란 정가를 주셔서 급히 오느라고 비도 오고 그래서 제가 마차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문지기가 그 잘못된 인간들이 마부를 죽이고 마차를 때려 부셨습니다. 벌해 주십소서. 벌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장왕이 뭐라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느냐. 태자를 감히 태자가 타고 온 마차를 부시고 마부를 죽이다니. 그랬을 텐데 장왕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잘못한 것이다. 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만약의 경우 이게 흐물흐물해지면은 너라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분명히 알아라. 우리가 세워놓은 법령이 제대로 지켜져야 나는 너에게 왕위자를 넘겨줄 수 있고 너도 마찬가지로 지키기로 한 약속은 법령은 반드시 지켜야만이 네 자식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가지고 어린애처럼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너 정신을 차려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어명을 내려요. 가만히 들으니까 맞는 말씀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장관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라 해서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면은 걔 잡는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태자가 나중에 왕위를 물려받아요. 장왕이라는 사람이 초나라 장왕이 기원전 613년에 왕위를 맡아가지고 23년 동안 제위를 해요. 그 다음에 태자의 왕위를 물려줘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이 다음 왕에 오는 태자가 이 자기 마부를 사형을 시킨 자기 말을 때려 부신 마차를 때려 부신 그 사람을 2계급 2계급 특진을 시켜서 고용을 해요. 신하로 두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러려면 엄한 기율이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보다 지혜가 뛰어난 그런 신하가 없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결국은 여기 역사에 나오는 거 보면 손수고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신하를 밑에 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처세가 지위가 올라갈수록 겸손하고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또는 자숙하고 녹봉을 많이 탈수록 녹봉은 월급 아니에요. 녹봉을 많이 탈수록 보시를 많이 해요. 백성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임금이 있었을 때는 훌륭한 신하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큰 나무에는 그만큼 거느리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수고라고 하는 이 신하 밑에는 가정집에서는 살림하는 가정집에서는 항상 끼니 때를 걱정하고 배고파했어요. 그 대신에 명예를 가질 것이냐 부를 가질 것이냐 이분은 선택을 한 거죠. 명예를 난 택하겠다.
그 대신 나라의 녹복을 먹고 있으면은 나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살겠다. 좋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천하 장항을 보좌해서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봐서 혹시 이 방송을 정치인이라든지 위정자들이 들으면은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우리 불자들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들었으면은 이렇게 역대 왕들을 가만히 보고 그 사람들의 일생을 더듬어 보면서 훌륭한 일들은 우리가 본받고 잘 되게끔 전해주고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오늘 장황에 대한 얘기를 이것저것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들이 어떻게 인연을 맺느냐. 사사는 우리도 좋지만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좋은 사람 밑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고 결국은 나쁜 심보를 가진 사람 밑에는 나쁜 사람들만 모인다는 그런 생각을 명심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BBS 불교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불교가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요, 불교가 참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나타나냐면은 5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살생하지 말고 묻생명을 살려줘라.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탐하지 말고 도와주고 보태줘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라. 또는 사음을 저지르지 말아라. 또는 거짓말하지 말고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게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불자들이 또는 스님들이 지켜야 할 기본이 되는 5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불교 믿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불교를 믿는다는 얘기는 5개를 수계를 받는다는 얘기는 온 사회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두가 나무라든지 또는 물가에 사는 송사이라도 하늘나는 참새라도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 불교가 불교 방송에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의 부처님의 법음이 온 세계에 퍼질 때는 결국은 불자들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냐. 그런 세계는 도둑놈이 없는 세계 또는 남을 보태주고 어려운 사람이 없는 세상 또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이고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불교 방송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우리가 한열 합해서 그 일에 동참해 주는 그런 삶이 곧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인류 역사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